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EBS에서 일단 간단한 기본 내용들, 기권과 날씨와 관련된 기권과 특히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학습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교과서도 2단원, 기권과 날씨 단원을 선생님과 같이 학습지 통해서 함께 또 학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기권이란 일단 무엇이냐? 여러분들, 기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지구 중력에 의해서 잡혀 있는 아주 희박하더라도 공기 입자들 있죠?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공기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공기들이 분포하는 범위 전체를 우리가 기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기권의 범위를 한번 얘기해 보자면, 자, 지표에서부터 약 1000km까지를 우리가 기권의 범위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아주 1000km 높이면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중력장의 범위가 미치는 범위 안에서는 공기 분자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 우리가 공기가 분포해 있는 이러한 공간을 우리가 지구를 둘러싼 기권이라고 한다. 알아두시고 간단한 기본 개념 영상 함께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 멀리 보이는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두꺼운 옷을 비롯하여 산소 마스크, 고글 등의 장비가 필요하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고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더 높이 올라간다면 대기의 기온은 어떻게 변할까? 먼저 지표에서 가장 가까운 대륙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대륙권에는 공기 대부분이 모여 있으며 대류가 활발하고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눈이나 비 등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대륙권 위로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데 이 층을 성층권이라고 한다. 성층권에는 대기가 안정하여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며 오존층이 있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성층권의 기온을 높인다. 성층권 위로는 높이 올라갈수록 다시 기온이 낮아진다. 이 층을 중간권이라고 하는데, 중간권에는 대류가 일어나지만 공기가 희박하고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지구로 들어오는 행성간 물질이 타면서 유성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중간권보다 높은 곳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흡수되어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데 이 층을 열권이라고 한다. 열권은 공기가 희박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고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대기의 기온은 높이에 따라 달라지고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바탕으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한다. 자, 잘 살펴봤죠? 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자, 일단 우리가 공기가 존재하는 지표에서부터 약 1000km까지를 기권이라고 하는데, 이 기권은 올라갈수록 높이에 따를수록 기온이 어떻게 되나를 측정해 봤더니, 자, 첫 번째 온도가 내려가는 층, 다시 올라가는 층, 다시 온도가 아주 많이 내려가는 층, 그 다음 아주 많이 올라가는 층, 이렇게 온도 변화에 따라 자, 4개의 층으로 우리가 구별을 해볼 수가 있었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온도가 낮아지냐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냐 높아지냐, 이것에 따라 4개의 층으로, 우리가 특징적인 4개의 층으로 이 기권을 임의적으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이 나눠진 4개의 층에서 각각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 각 층의
이름을 일단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각 층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씩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 자, 오른쪽 교과서 55페이지가 준비된 친구들은 교과서에 있는 그림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기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온도가 맨 처음에는 이제 한 지표에서부터 한 11km 정도까지의 높이까지는 올라갈수록 점점 기온이 낮아져요. 11km까지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려는 성질이 있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죠. 밀도차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상층부에 있는 공기는 자꾸 아래로, 자, 지표에 있는 공기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이 공기의 순환, 즉 대류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층이 조금 불안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승 기류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 만들어진 구름 때문에 기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55페이지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구름 그림은 그래서 대류권의 특징이니까 대류권에다 이렇게 갖다 붙여볼게요, 쌤이. 자, 그 다음. 자, 그 위에 있는 층은 이제 성층권이라고 해서 여러분, 성층권은 이제 11km부터 50km까지의 기권에서 이제 기온을 또 재봤더니 올라갈수록 이번에는 기온이 올라가더래요. 자, 그럼 위쪽에 안정한 따뜻한 공기,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차가운 공기 아래에 있으려고 하니까 둘이 그냥 딱 분리돼가지고 기층에 이런 대류현상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안정한 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층부 아래쪽에서는 우리가 비행기 항로로도 이용하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이제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이제 이 안정한 항로를 찾게 되면 이제 비행기가 이런 식으로 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한 기층이 존재하는 성층권 아래쪽을 우리가 비행기 항로로도 이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열기구 같은 거 하나 나왔는데 여기다 한번 붙여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라디오 존대라고 해가지고 비행할 수 있는 이런 공기가 이렇게 차 있는 이런 기구 같은, 이런 공기 기구 같은 것에다가 이제 기상 측정 관측 장치 같은 것을 매달아가지고 상층부에 이제 기온 변화나 이러한 것들, 기상을 관측하는 장치를 라디오 존대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일정한 층을 돌면서 상층부의 공기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화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이 라디오 존대 같은 경우에도 이 상층권에 이제 항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층권 또 중간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요. 오존층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자외선 중에 굉장히 우리 생물체에게 유해해서 우리가 쐬면 안 되는 그런 유해한 자외선인 자외선 C라고 하는 것을 막아주는 오존층이 여기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중간권으로 이제 50km부터 80km 사이에는 중간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간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온도가 내려가는 층인데 여기는 대류 현상은 일어나지만 지표에서 올라온 수증기는 여기까지 못 올라오기 때문에 대류는 일어나지만 구름 같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아서 기상현상 같은 것은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열권은 굉장히 공기가 희박하지만 중간권에는 이런 공기가 그나마 조금 양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운석이나 여러 가지 우주 쓰레기들 있죠. 이런 애들이 대기권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이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중간권에서 이제 주로 타서 유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기서 관측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권은요, 이제 80km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까이서 받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점점 위로 갈수록 높아지는데, 자, 이러한 곳을 우리가 열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열권에서는 이제 이 오로라 같은 현상을 관측할 수가 있어요. 오로라란 뭐냐면요, 여러분. 자, 태양에서 방출된 이제 전하를 띤 입자들이 이제 지구 대기의 공기 입자들과 충돌해서 우리가 가시광석 영역에 빛을 내게 되면 우리 눈에 되게 아름다운 빛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충돌하는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색을 띠는 이런 그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오로라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오로라도 열권에서 관측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인공위성 그림이에요. 인공위성의 경우에도요. 다양한 인공위성이 있는데 특히 이제 지구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를 관측한다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저궤도 위성이라고 해서 지구 근처를 도는 위성들이 있어요. 이런 위성의 경우에는 약 250km에서 300km 사이를 도는 위성들도 있고요. 이런 인공위성의 경우에는 이제 열권에도 존재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그 기권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이 내용을 학습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학습지 1페이지. 어제 지난 시간에 과제로 내주었던 1페이지 푼 친구들은 같이 한번 정답을 맞춰볼게요. 한번 펴보세요. 자, 1페이지 함께 봤어요. 자, 같이 봅시다. 자, 기권의 구분과 그 기준. 자, 기권은 높이에 따른 이것의 변화를 기준으로 아까 얘기했죠? 기온 쓰세요. 기온 변화를 온도가 높아지는 층이냐 낮아지는 층이냐 이것을 통해서 층을 4개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부터 아이고 잠시만요. 자, 아래쪽부터 한번 이름을 적어볼게요. 자, 맨 밑에 지표에서 가장 가까운 대류가 일어나는 층, 대류권입니다. 대류권. 자, 그 다음 두 번째 층. 자, 이제 대류권을 지나 11km에서 50km까지 사이에 존재하는 안정한 기층, 성층권이죠. 성층권. 자,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층, 다시 온도가 내려가는 층 뭘까요? 대류권, 성층권, 여기가 중간권이에요. 여러분들 쓰면서 외우세요. 기본적인 명칭 정도는 알아둬야 되니까요. 쓰면서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0km 이상으로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1000km까지의 넓은 공간, 열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로라 보인다고 아까 얘기했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내려가서 자, 기권의 각 층의 특징을 한두 가지씩 정리해보자. 자, 대류권은 지표에서부터 높이 약 12km까지의 층을 말하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낮아짐. 자, 중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권을 구성하는 공기의 대부분이 여기 대류권에 모여 있어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공기는 대류권에 모여 있고 대류가 아주 활발하고 그다음 지표에서 이제 증발해서 존재하는 수증기 같은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이렇게 위로 상승하게 되면 단열 팽창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또 배울 텐데요. 이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면 구름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구름이 다양한 눈, 비 이런 기상현상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이 기상현상이 대류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기상현상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층권은 이제 대류권에서 온도가 계속 높이 올라갈수록 내려갔다면, 자, 한 11km 이상 되면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갈수록 또 기온이 높아지는 층이 보여요. 이 층을 성층권이라고 하고요. 이 성층권은 높이 약 11km부터 50km까지에 존재하는 층이다. 자, 이 성층권에는 가장 큰 특징,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존층. 우리가 호흡하는 공간에 있는 오존은 솔직히 좋은 우리 호흡기에 폐를 끼치는 아주 나쁜 기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성층권의 오존이 모여있게 되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 C라고 하는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식물이나 동물이 자, 받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피부 변이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고 암을 유발할 수 있고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해가지고 이제 기온이 높아지는 이런 성층권이 있어요. 성층권의 오존층. 자, 그 다음에 기온이 높은 공기는 이 성층권 위쪽에 있고 차가운 공기는 성층권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자, 대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한 기층이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층권 위쪽으로는요, 여러분. 자, 중간권이라고 하는 층이 있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다시 기온이 낮아지는 층이에요. 하지만 이 높이까지는 지표에서 증발해서 올라간 수증기가 이 높이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류는 활발하게 공기가 위아래로 계속 순환은 하고 있지만 구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층에서는 기상현상은 따로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 얘기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층에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더라도 구름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 없다. 자, 그다음 중간권부터는 이제 공기 입자가 조금 더 농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권에 진입한 다양한 운석 조각이라던가 우주 쓰레기들 있죠. 그죠? 다양한 뭐 인공위성에서 떨어져 나온 뭐 우주 쓰레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타요.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타면서 유성이, 별똥별, 유성이 관측되기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권 볼게요. 열권은 높이 80km 이상인 1000km까지의 공간을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기가 중력의 힘이 많이 미치지 않아서 공기가 굉장히 희박해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좀 더 가깝게 받기 때문에 기온은 높아지긴 하지만 공기가 매우 희박한 특징이 있다. 자, 기온은 높아지고 공기가 희박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커요. 기온차가 매우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으로부터 온 여러 가지 전하를 띤 입자들이 공기층과 자 충돌하면서 다양한 에너지를 갖는 빛을 내놓기도 하는데 이것을 오로라라고도 한다. 그래서 열권에는 오로라라는 특징. 자, 그 다음에 중간권에서는 유성이 관측된다는 특징.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층권에서는 가장 큰 특징 오존층. 그 다음에 이제 대륙권에서는 기상현상이 나타난다는 대륙권에서는 기상현상이 나타난다는 특징, 이러한 것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반드시 이 층 4개의 이름 알아두시고 그 층마다 각각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각각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꼭 외워놓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OX 문제 기본 개념 정리 문제 같이 정리해 볼게요. 같이 봅시다. 자, 1번 기권을 대륙권, 성층권, 또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하는 기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로 이렇게 층을 4개로 구분한다 라고 했죠?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권의 층상 구조에서 공기의 대부분은 어디에 모여 있다고 했습니까? 중력이 가장 크게 미치는 가장 지표에서 가까운 어디? 대륙권에 존재한다. 한 11km까지의 대륙권에 대부분의 공기가 다 모여 있어요. 나머지 공기가 성층권, 중간권, 열권에 흩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자 2번은 대륙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그림은 기권의 기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 각 층의 이름을 쓰세요. A부터 써볼까요? A 뭐였어요? 여기다 직접 써볼게요. 선생님은 A 대륙권. 여러분들 한 번씩 더 쓰면서 외우세요. 자, B는 성층권. 자, C 온도가 내려갑니다. 중간권. 자, 대륙권, 성층권, C가 중간권. D 가장 위에 있는 층 열권. 자,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층 4개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A, B, C, D 순서대로 이름 써 놓았는데요. 대류가 잘 일어나는 층 고르래요. 대류는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고 오히려 층의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어가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고, 자, 아래쪽에는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오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환하는 현상을 말해요. 자, 그렇다면 아래쪽이 오히려 따뜻하고 위쪽이 차가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층 2개를 골라주면 되니까 A와 C, 대륙권과 중간권 골라주면 되겠네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 A, D 중에서 수증기가 있어서 수증기가 있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죠? A입니다. 대륙권. 자, 대륙권에는 수증기가 있고 대류 현상까지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단열 팽창.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작은 물방울들이 이제 높은 곳에서 떠 있게 되는데 이게 구름이거든요. 이 구름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4번 한번 갈게요. 4번 봅시다. 자, 기권의 각 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옳게 연결하세요 했어요. 자, 대륙권과 관계된 설명 어디 있습니까? 날씨 변화, 기상현상 같은 거 나타난다. 대륙권의 특징이죠? 1번은, 아이고, 미안해요. 리을하고 연결해주세요. 1번, 리을. 자,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디귿하고 연결해줍시다. 대류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중간권은 대류는 일어나지만 이 높은 곳까지 습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류는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종종 유성이 관측되기도 한다. 자, 중간권의 특징이었죠. 자, 그 다음에 공기가 매우 희박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큰 층, 열권이죠. 자, 1번 리을, 2번 디귿, 3번 기역, 4번 니은과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이것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한다. 오존층이죠? 자,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지표면에 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 흡수해서 기권의 이 층상 구조 중 누구의 기온을 높인다. 여기서 에너지가 흡수되기 때문에 2층의 온도를 높여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계속 온도가 높아지는 중간에 생기는 이 층의 이름이 바로 성층권. 그래서 오존층 때문에 성층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 자, 여기에서는 외권이라고 하면 지구의 대기권 이외에 바깥쪽을 말해요. 이 외권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행성 간 물질이 대기와의 마찰로 탄다. 중간권에 대한 얘기겠네요. 자, 이러한 물질들이 마찰로 인해 타면은 밝게 이제 빛나면서 타고 사라지거든요. 이걸 우리가 별똥별 또는 유성이라고 얘기하죠. 유성으로 관측된다. 이거 중간권의 특징입니다. 자, 정리했으면 마지막 문제 7번 정리할게요. 자, 태양에서 방출된 전기를 띤 입자가 지구 대기로 들어오면 빛을 내는 현상인 아름답게 하늘에 보이는 것. 자, 오로라죠. 오로라는 기권의 층상 구조 중 어디서 나타난다? 열권에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권의 층상 구조에 자, 각각의 층의 명칭과 그 층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 자, 특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해 놔야 될 내용들이니까요. 자, 층 4개의 이름 반드시 외워두고요. 그 다음에 층마다 나타나는 독특한 성질 하나씩 오늘 반드시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린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날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